오보나 또는 왜곡 보도의 경우는 재난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언론의 지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세월호는 분명히 많은 피해를 입힌 일종의 재난 보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자연재해 보도와는 보도의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재해 보도 같은 경우는 설사 일부의 오보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취재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보여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대처를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세월호가 빠졌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갇혀있던 승객들의 목숨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분들 이상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따라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조와 관련된 정보만 주면 돼요. 근데 초기의 보도 행태를 보면 구조와 직접 관련되거나 구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전원구조 오보도 있죠. 전원구조 오보는 구조와 관련된 보도예요. 근데 그거는 신속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게 전원구조 됐습니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가 구조되고 있고 어떤 구조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속성이라는 걸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오보가 아니에요. 일반 재난과 세월호라는 참사와 같은 재난이 갖는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일반 재난 보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사실은 오보를 생산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의 지형이 사실상 매우 불균등한,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어느 이념적으로 뭐 진보나 보수 또는 어떤 특정한 뭐 집단, 흔히 말하는 기득권 집단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불의의 참사를 당한 사건이죠. 따라서 이거는 어느 세력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 유무에 따라서 이 사안을 매우 분열적으로 특정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언론의 행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뭐 대통령의 행적도 그렇고 또 해경이 왜 몇 시간에 걸쳐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또는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권력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그 의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이 그런 오보 또는 왜곡 보도를 한 행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들이 네. 정치 권력, 네. 살아있는 권력이죠. 네. 또 기득권, 네. 이런 것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보나 왜곡 보도를 했다면 네. 그건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 왜 그렇게 됐는가 네. 하는 의문은 들 겁니다. 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 지형은 불균등한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거나, 사실 보수라기보다는 현재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또는 권력의 통제 속에 있는 언론이 우리 사회의 7, 80%가 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특히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거는 아주 멀리 돌아가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그거를 당시에 한나라당은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가졌던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든 정권을 재창출하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충분히 그런 것을 관측할 만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가 그걸 보여주죠. 우리가 아는 2009년의 미디어법, 그 다음에 그 미디어법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종편의 도입, 이런 거에서 보여줬던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법만 놓고 봐도 미디어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신문 방송 겸용 금지 조항이에요. 신문과 방송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국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매체의 영역이죠. 작은 언론끼리 이렇게 겸용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과 대표적인 만약 신문이 결명을 한다 치면 여론 장악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어떤 특정한 매체가 여론을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양한 의견,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문방송 겸용금지 조항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풀겠다라고 나선 게 미디어법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누구한테 유리해지느냐 문제인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사실 장악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사실 왜곡부터 시작을 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언론 보도에서 보도를 하느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보도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익적인 목표보다는 언론사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상업적인 목표가 더 앞서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후자부터 얘기를 하면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사실상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보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매우 상업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훨씬 더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선정적인 모습들이 평상시에는 잘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후유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자극적인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일상적인 보도에서도 과연 재밌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에 무관하지 않죠.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인재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자연재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해냐, 누구의 인위적인 행위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돼요. 그런데 인재로 가기 시작하면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책임자라고 하는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책임자는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는 언론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이병헌과 관련된 보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소위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구원파하고 이 세월호 청해진 해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이게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유병헌 구원파에 관련된 보도를 합니다. 초기에 유병헌의 취미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근 유병헌 씨 아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치킨을 시켜 먹었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그 중요한 시간들 할애갖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게 바로 상업적인 선정적인 것으로 비롯돼요. 더 중요한 문제는 유병헌 씨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갈 경우에 실제로 가장 현장에서는 해경의 무능한 태도, 뒤로 가면은 세월호와 같은 것들을 허가한 제도의 변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권력자들, 그리고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의 진짜 선조가 누구냐 하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유병헌 씨나 구원파를 쏠리면서 관심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